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어때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한보선, MC 뽀송입니다. 오늘 취업어때 금요일 코너는요. 마일리지처럼 취업 스펙도 똘똘하게 쌓고 또 알차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스펙 수사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찜통더위라는 말이 정말 그 말 그대로 맞는 날들인데 두 분은 더위 탈출 비법이 있나요? 딱히 크게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강아지랑 이제 수영장을 자주 가고 있습니다. 네. 봄이 수영 잘하나요? 엄청 잘해요. 그냥 알아서 네. 네, 물에 들어가서 네. 주인은 쳐다도 보지도 않고 네. 네, 그냥 알아서 수영 즐깁니다. 네. 채윤 쌤은 수영 잘하시나요? 아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강아지랑 같이 여름나기가 이렇게 좋다고 하시면서 네. 반대로 오늘도 털을 깎아주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셨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강아지랑 같이 여름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강아지 수영시키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산책도 그렇고 네. 네. 아까도 여기 스펙 수사대 오기 전에 산책을 시키고 나왔는데 네. 이제 우산을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햇볕이 우산 뚫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엄마의 삶입니다. 네. 네. 더위 탈출 비법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진짜 없었는데 네. 최근에 이거를 하니까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이게 편해졌어요. 뭐죠? 양산을 샀습니다. 사실 그 GDC가 먼저 네. 사기를 좀 그러니까요. 기다렸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셨을 텐데.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양산을 사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여러분 정말요? 강추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양산 탐이 나요. 그러니까요. 꼭 네. 써야 돼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자, 스펙 수사대 건설록과 류탐정에게 스펙을 평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취업어때 금요일 코너 스펙 수사대에 고민 사연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요. 대한민국 독보적 1위의 취업 카페 독취사에 들어가셔서 독취사 Q&A 스펙 평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스펙 수사대가 성심성의껏 취업 고민의 해결점을 찾아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스펙 수사대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 지원해 보아요. 네, 오늘 스펙 수사대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취업을 목표로 하는 분의 사연이 접수가 됐습니다. 스펙 내역서 확인해 보시죠. 전자공학 24살 스펙 평가 부탁드립니다. 아이디는 이땡용 님이시고요. 나이는 만 24세, 학교는 인하, 아주, 항공대 중 한 곳. 전공은 전자공학과 18학번, 학점은 3.7점, 4.5점 만점이고요. 자격증은 적지 않았습니다. 대외 활동 학부 연구생 6개월, 연세대 연구실 공정실습, SK하이닉스 하이포 교육 수료,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논문 1저자, 공정기술 관련, 교내 전자공학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회로 설계 관련, 교내 학술대회 우수상 수상, 직무 직접 관련 X, 교내 공모전 행사 담당 팀장 활동 6개월, 팀원 활동 6개월, 교내 행사 아르바이트 18년부터 23년까지, 이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한 거네요. 나노기술연구협의회 나노현미경학 이론 수료, 이테크 반도체 공정개발 교육 수료, 많습니다. 어학점수, 오픽, IME, 경력사항 없고요. 하고 싶은 말, 삼성전자 DS 메모리 공정기술 인턴 서탈, SK하이닉스 하이포교육 최합, 최종 합격, KLA 인턴 영어 면접탈, 중소 R&D 엔지니어 인턴 면탈, 한국 반도체 아카데미 장비교육 면탈. 올 하반기 삼성전자 DS 파운드리 공정기술을 쓸지 메모리 공정기술을 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채용이 없을까 봐 고민됩니다. 9월 되기 전까지는 논문 작업, 어학 성적 올리기, GSAT 공부하려고 합니다. 라고 쓰셨어요. 저는 인상 깊은 게 이분이 하고 싶은 말에 본인의 전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쭉 쓰셔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이 내용은 차차 또 이렇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왜 이렇게 서탈과 면탈이 있었는지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전반적으로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추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탐정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이 친구의 이력을 보니까 우선은 그래도 완벽에 가깝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이 친구는 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 이제 바라보면서 스펙을 쌓아온 사람이라고 생각될 만큼 엄청나게 관련된 경험이며 교육이며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알고 한 친구 같아요.
특히나 좀 이렇게 논문뿐만 아니라 회로 설계 관련 경진대회까지 나감으로써 현재 취준생들의 스펙 쌓기 힘든 경험도 또 추가적으로 하신 것 같고요. 네. 또 특이했던 게 이제 교내 행사 아르바이트를 이제 18년도부터 23년까지 어떻게 보면 1학년부터 지금까지 네,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하나의 아르바이트를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1년 이상 한 네. 곳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어떤 아르바이트일까요? 좀 그러게요. 추리해볼까요? 어떤 네. 아르바이트 하신 것 같으세요, 권쌤은? 교내 행사 아르바이트잖아요. 그럼 이제 교내 행사가 행사 있었다. 아르바이트요? 네. 예. 교내 어떤 행사 아르바이트니까 행사일까요? 이제 아르바이트 자체가 네. 결국에는 뭐 학교에서 하는 학회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뭐 대동제 같은 거, 학교 축제 같은 거 했을 때 행사에 좀 도움을 됐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뭐 하루 종일 했다는 인턴이 그렇군요. 알바가 아니라 네. 시즌 바이 시즌의 아르바이트를 그냥 내가 매년 해왔다. 이 어필이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어쨌든 간 그래도 5년 동안 그렇게 뭐 비정기적이더라도 맞습니다. 하는 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어떤 알바를 그래도 5년 동안 해오기도 했지만 또 학술이나 연구 논문을 쓰는 경험을 하는 친구인 걸 보니까 굉장히 어떤 이제 사고력이나 논리력이 뛰어나서 그러한 성향을 발휘시키려는 활동을 네. 선택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나 일을 좀 꾸준히 그래도 오래 하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완벽에 가깝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건설록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류탐정님께서 이제 강아지를 키우시고 난 이후 성격이 굉장히 온화해지셨다 이렇게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너무 완벽에 가깝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평가가 나올 줄이야.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제 이 스펙을 보고 나서 느낀 건데 이 특징이 있어요. 모든 게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환경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친구였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도 그리고 선배들도 이런 길을 따라왔으니까 나도 이걸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 전공 자체가 전자공학에다가 뭐 이나라든지 아주라든지 한국대 이 중에 한 군데에 다녔다라고 한다면 주위의 친구들이 다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간 친구도 꽤 있을 거고요. 이나 아주 항공 중에는 어디일까요? 아주 높은 확률로 이나일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람들은 심리에 따라서 네. 가장 먼저 1번에다가 그 선택지를 놓게 되어 있거든요. 항상. 이나를 제일 먼저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점심 뭐 먹을래? 나는 뭐 일식 아니면 중식? 그럼 그 사람은 일식을 먹고 원할 싶은 가능성이 거. 굉장히 네. 높습니다. 네, 심리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떠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석박 과정 발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반도체 공학 출신들 혹은 이제 전자공학 출신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그걸 안 하고 취업을 하려고 한다? 분명히 주위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이분은 옆에서 누가 툭 건드려서 석박하자라고 하면은 하실 분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벽하다라기보다는 그냥 잘 어울려서 친구들이랑 같이 진취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뭐 그 힌트가 또 어디냐 보면은 지금 현재 교내 공모전 행사 담당 팀장 활동 6개월, 근데 갑자기 팀원 활동 6개월이래요. 네. 보통 팀장 팀원을 6개월 하고 나서 팀장을 6개월 하지 않나요? 아니면 팀장이 좀 더 이제 높은 거니까 팀장을 먼저 쓴 거 아닐까요? 먼저 팀원을 쓰고 하다가 이제 팀장이 팀장이 되는데. 되고. 네. 근데 그것도 결국엔 네. 혼자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위에 뭔가 같이 하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친구. 뭔가 완벽에 가까운 친구, 저는 땡용 씨 그렇게 안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땡용님의 스펙을 저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땡용님이 학부에서 연구생을 했다고 쓰셨어요. 학부 연구생, 이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나 할 수도 없고 사실은 이제 동대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 연구실 교수님들도 네. 그 동대학교 학생 뽑더라도 그 학생의 스펙을 보고 뽑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건설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석사 이상 할 것 같은 그런 오래 내 옆에서 두고 조금 부려먹어도 괜찮을 그러니까 대학원 그럼. 올 것 같은 네네네 친구. 대학원 올 것 같은 사람을 좀 1순위로 뽑는데 네. 이 친구는 이제 그걸 한 거 보니까 그래도 조금 성실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었나 싶기도 하고 네. 또 교수님께 아무래도 목적이 분명한 친구니까 교수님한테 작업을 좀 열심히 걸어서 들어갔을 법한 것도 추리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학부 연구생 이번에도 다른 추리를 할지 아니면은 이번에는 공감을 하십니까? 전 좀 반대인데요. 네, 또 갈립니다. 일단은 채은 쌤만이 기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이제 당연히 교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관련된 연구 같은 거 좀 참여하게끔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게 옛날 트렌드죠. 최근에는요 이제 취업이 어려워지고 트렌드가 좀 바뀌다 보니까 대학에서 자체 프로그램들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이나 아주 항공대 중 한 곳이라 그랬는데 네. 이분이 아주 높은 확률로 인하대일 가능성이 높다고 네네. 했잖아요. 그래서 인하대를 한번 예를 들면요. 네.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학부 연구생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학과에서 신청을 하면요, 학과에서 제공한 여러 연구실의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방식으로 숙지를 하고 학점을 PF 형식으로 준다라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그렇게 나는 학부 연구를 했어라고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내에 있는 다양한 활동들은 성실하게 했던 건 맞다. 하지만 거기까지인 것 같아서 좀 아쉽다라고 평가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께 뭔가 픽 됐다기보다는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그냥 이수를 한 거다. 그렇죠. 뭐 픽미업 하기에는 약간 스펙 자체가 뭐 거기까지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분이 연세대 연구실 공정 실습을 했다고도 쓰셨거든요. 이거는 다른 대학 학생도 수강이 가능한 건가 봐요? 저도 이거 한번 살펴봤는데 네. 연대는 물론이고 뭐 서울대에도 반도체 기본 공정 교육이 있고 뭐 반도체 공정 기술교육원에도 반도체 교육이 있다 그러고요. 명지대에서도 SEMI 대학생 반도체 공정 실습 같은 것들이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신세미 MC가 생각나네요. 그러게요. 네. 세미네요. 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의 공정 실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걸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다만 교육비가 든다. 그러니까 이 공짜는 아닌 그런 프로그램이겠죠. 네. 류탄정님은 알고 계셨나요? 네. 이 사실을. 네. 저도 사실 반도체 관련한 학생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 말씀해주신 것 같은 교육들도 사실은 친구들이 다 필수로 거의 듣는 지금 이제 그런 위주고. 아, 그렇군요. 네. 또한 이제 뭐 SPTA도 반도체 공정 실습 교육이 있고, 그리고 이 친구가 연세대 연구실 공정 실습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그것을 듣는 수강료가 좀 무시 못하게 비싸다고 하거든요. 얼마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65만 원. 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상담한 친구도 SPTA 교육이었는데 그 친구도 3일 교육에 65만 원을 내고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네. 물어보니까 이제 보통 3일 교육을 하긴 하는데요. 첫째 날은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한 수업을 이제 이론으로 풀로 듣고 나서 둘째 날에는 이제 오전에서는 폐배 입장하기 전에 안전 교육을 들은 다음에 오후에는 방진복을 입고 그리고 이제 3일차까지 포토나 드라엣지나 틴 필름 같은 그 세 가지 공정을 이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이제 들으면서 그렇게 실습을 하는 건데 한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간에 따른 시각 단차를 A스텝 장비로 측정하고 조원끼리 왜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는지를 이제 토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는 내가 어떤 부분을 고려했고 네. 이 토론 안에서 내가 좀 도출해내려고 했던 결론이 뭐였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자소서에 충분히 녹여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냥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보고 토론도 하고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방진복을 네. 입어보는 경험을 사실은 네. 학생들이 하려고 그렇게 그 돈을 내는 것 같다고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SK 하이닉스의 하이포 교육 이 수료도 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하이포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노동부랑 이제 대한상공 회의소가 함께하는 K 디지털 트레이닝 교육 프로그램으로 반도체 산업 이제 근무 시 필요한 필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인데요. 반도체 물성이라든지 이제 소자에 대한 교육도 하고 반도체 개념과 소자, 그리고 메모리, 비메모리, 그리고 핵심 공정, 생산, 품질, 안전 관리 5개 영역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청년 하이포 교육은 제가 좀 애정이 많은데요. 제가 그 이전 기수도 취업 교육을 제가 진행을 했었고 얼마 전에 있었던 3기 교육도 제가 담당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배우는지 학생들이 알려준 적이 있는데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만큼 엄청 빡세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딴짓하거나 내가 뭔가 채팅을 안 하고 있으면 내 그 담당 팀의 그 조교님께서 바로 전화를 한대요. 그래서 딴짓조차 할 수 없고 네. 뭔가 인적성도 몰래 풀 수도 없고 네. 진짜 오로지 교육에 진짜 몰입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그런 좋은 교육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또 이렇게 담당자분께서 계셨을 줄은 몰랐네요. 네. 네, 건설록도 이런 프로그램 추천하시나요? 저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하이포 같은 경우도 3기까지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상반기에 진행이 됐는데 아마 1, 2기 취업 교육했다면은 채윤 쌤이 아시는 분이 지금 이걸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세히 칭찬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일단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일단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나면은 조금씩 다른데라고 할 테지만 공통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 반도체 공정의 기본기를 실습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듣고 저 프로그램을 들어가지고 플러스 알파가 돼서 2배로 내가 능력이 뛰어나진다?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프로그램을 듣는 친구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는구나.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은 이런 스펙을 쌓았구나. 네. 이렇게 지원을 하는구나라는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자신도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 분명히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도움되는 게 맞아서 저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삼성전자에 취업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교육 프로그램은 SK하이닉스 프로그램을 수료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삼성전자 면접 가서 SK하이닉스 가지 왜 여기 지원했어요? 이런 질문 들어오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삼성전자를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걸 어필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지원 안 했던 분도 아니고요. 이 DS 인턴도 지원을 했었고 근데 아쉽게도 결과가 안 좋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열심히 삼성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열심히 지원했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거기서 머무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반도체에 관한 실습들을 할 수 있는 곳을 여러 군데 지원했고 그중에서 기회를 줬던 곳 중에 한 군데가 SK 하이퍼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쌓은 능력을 바탕으로 다시금 삼성에서 좋은 능력,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나쁘게 보시기보다는 좋은 기회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지는 않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또 모범 답안까지 또 주셨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이태용님 적으셨겠죠? 네. 자, 그리고 이분이 교내 공모전 행사 담당 활동도 하셨는데 이거는 지원 직무랑 큰 관계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것도 이력서에 쓰는 게 도움이 될까요? 어떨까요? 네, 저는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직무와 관련 있는 경험을 어필해도 되겠지만 사실 다른 수만 명의 반도체 기업 취업하고 싶은 취준생들이 같은 직무 경험과 같은 공정 실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본인만의 차별화되는 전략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공모전 행사를 준비한 경험을 사실 자소서에 쓰든 이제 면접에서 어필할 때 흔히 좀 매력이 없거나 떨어지는 친구들은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그냥 우리 다 같이 잘했고 단합했고 이렇게 협력심을 또 키울 수 있었고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통 쓰는데 네. 그렇게 하면은 매력이 떨어지겠죠. 다른 친구들 똑같이 쓰는 경험이니까 네. 그 공모전 행사를 준비한 경험 안에서도 좀 다르게 본인의 역량을 어필할 수도 있겠죠. 가령 뭐 본인이 회의를 주도하기 전에 사전에 좀 공유하는 습관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보고서를 좀 디테일하게 써봤다든지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문서로 좀 남겨놨다든지 뭔가 그런 부분을 어필하면 당연히 면접관 입장에선 매력적이고 더 도움이 된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요. 그럼 공모전 이런 얘기할 때 뭐 협동심 뭐 이런 얘기는 한 100명 있으면 한 75명 정도가 그렇게 쓰지 맞습니다.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록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동일합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런 전공 그리고 직무가 특화되어 있는 분들은 지식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반도체 지식 이런 거 많아요. 아니면 이런 실습을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식적으로만 매몰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랑 그 경쟁을 붙였을 때 누가 더 낫나라는 생각은 인성적으로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정량적인 지식적인 측면도 분명히 강조를 해야겠지만 네. 여러분들의 인성적 역량, 예를 들면 협동심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아니면 리더십이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어필해야 될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전공과 학사 논문을 넘어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땡용님이 교내는 물론 또 외부에서도 정말 많은 경험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스펙 하나만 꼽는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저는 하나만 뽑는다면 그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 그 논문 1저자로 참여했었던 그 경험을 저는 꼭 강조하고 어필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다른 학생들이 일반 이제 공정 실습이라든지 그냥 온라인 강의 교육을 좀 듣는다든지 그런 거는 다 갖고 있지만 논문의 1전자로 사실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을 쌓기가 쉽지는 않아요. 본인이 진짜 어떻게 좀 목적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논문을 내가 쓰면서 어떤 부분을 고민했고 어떤 결론을 도출하려고 했고 또 어떤 다른 논문들을 좀 참고해서 내가 반도체 이런 부분을 조금 깊이 탐구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개인의 어떤 네. 생각이나 좀 매력 같은 것들을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설록이 봤을 때는 가장 의미 있는 대외 활동 하나만 꼽는다면 저는 그래도 SK 하이퍼를 고를 것 같아요. 이제 뭐 제일 저자도 굉장히 좋은 거긴 한데 네.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자랑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다른 것들은 다 수상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제일 저자였다까지만 한 거 보니까 수상까지는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아쉬움이 남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네. 오히려 하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공정 실습에 대한 어필도 할 수 있을 뿐더러 일단 어쨌든 기업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아니다 할지라도 SK를 지원할 때 분명히 또 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도전 같은 것들을 해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큰 발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하이퍼를 고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이땡육님이 스펙 내역서에 그 자신의 전적을 쭉 쓰셨단 말이죠. 뭐 서탈, 면탈. 자, 이제 그 이유를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걸 하셨는데 이분이 정작 삼성전자 DS 메모리 공정기술 인턴은 서류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가 아마 이런 좋은 경험들을 강점으로 잘 드러내서 자소서를 잘 못 쓰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봤고요. 자소서를 잘 못 썼을 거다. 네네네. 논문 경험이면 사실 공정 설계에 관한 교육도 열심히 들었는데 이렇게 안 되기는 또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채용이라는 것이 정량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사실 정성적인 요소들도 무시는 할 수 없잖아요. 사실 그때 운과, 그러니까 내가 그 서류를 냈을 때 그때 운과 타이밍, 내 서류를 평가를 했었던 면접관 등 이제 다양한 또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건설록 생각은 어떠세요? 왜 서탈했을까요? 이거는 동의합니다. 반발할 수 없는 게 사실은 이제 스펙적으로만 봤을 때는 왜가 왜 떨어지지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셨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뭐 정량적인 거 한 가지만 좀 아쉬운 부분 뽑는다면 유일하게 그냥 영어 성적이 좀 아쉽다 하는 부분만 있지 그 밖에는 사실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적을 좀 올리셨으면 좋겠고 네. 나머지는 아마 자소서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게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인턴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소서 항목이 역량만 자랑하나만 있지는 않거든요.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도 쓰라고 하고요. 최근에 관심 있는 사회 이슈도 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두 부분이 사실은 좀 걱정이에요. 아마 아주 높은 확률로 그냥 관심 있는 이슈도 반도체로 쓰고 성장 과정도 반도체로 쓰지 않았을까. 거의 반도체를 위해서 살아온 인간 반도체처럼 쓴 거는 사실은 삼성 입장에서는 가식적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진실되게 본인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담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게 두 분의 의견이 좀 일치하시는 것 같아요. 자소서가 좀 아쉬웠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자소서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요, 이번? 이땡용님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을 보지는 못했지만 자기소개서를 만약에 읽어본다면 그냥 다른 친구들 쓰듯이 똑같이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1번이 지원 동기잖아요. 근데 네. 지원 동기도 정말 조금 매력적이지 않은 지원 동기는 뭐 삼성이 뭐 2030 비전을 뭐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뭐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뭐 일조하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자랑거리 나열, 기업의 이력을 나열하는 것들을 보면 제가 조금 안타깝거든요. 그거는 마치 내가 뭐 소개팅에 나가서 뭐 상대방이 뭐 이력이 괜찮으니까 내가 뭐 좋아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소개나 지원 동의를 좀 쓴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왜 반도체에 관심이 갔던 사람인지 그런 계기나 사건은 뭐였는지 그러한 어떤 스토리를 쓰셔도 사실은 본인만의 차별화된 어떤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아니면은 대외활동 경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반도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직무 역량적으로 내가 좀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좀 서류들을 살피는 습관이 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엑셀 데이터를 좀 잘 분석한다던가 사실 그것도 공정 데이터 분석할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어필해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본인만의 어떤 내면적이나 이제 근본적인 성찰의 이야기가 조금 있어야 다른 스토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분이 계속되는 서탈, 면탈로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먼저 앞서 영어 성적을 좀 올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어 성적 이외에도 또 필요한 스펙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교육은 좀 접고 이제 인턴을 좀 더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대부분 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은 이제 더 이상 그만해도 돼요. 근데 여기 또 스펙에 지금 하고 싶은 말에다가 네. 9월 되기 전까지 논문 작업이랑 지삭 공부를 한다. 그리고 어학 성적을 올린다. 네. 그러니까 또 논문을 쓴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 그거는 알아둬야 돼요. 물론 이제 학부생이 논문을 쓰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건 맞지만 내가 아무리 논문을 잘 써도 석박 애들이랑 경쟁을 했을 때 과연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석박 애들이 더 우수한 논문을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경 자체가 그렇거든요. 네. 본인도 우수한 논문을 쓸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욕심이 좀 과한 거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저는 현재 상황에 맞게 필요한 기초 능력부터 갖췄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네. 대표적인 예시로 기사 자격 같은 것들은 계획에 아예 안 두고 있단 말이죠. 전기 기사라든지 반도체 설계 기사라든지 이런 자격증 취득이랑 그런 것들 현실적인 부분들부터 계획을 좀 넣고 그다음에 인턴 기회도요 계속 있으니까요. 그럼요. 적극적으로 지원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보니까 이제 인턴 같은 경우에 면탈이 좀 있어요. 이렇게 면접 탈락하다 보면 언젠간 붙습니다. 저도 이제 취준을 해본 입장으로서 면탈하다 보면은 붙거든요. 그래서 인턴을 계속 두드려 보시면은 아마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이분의 이땡용님의 스펙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탐정님 먼저 해주시죠. 네, 사건 발생. 공정기술을 위한 스펙은 쌓았지만 중소기업 삼성전자 인턴 서류 탈락. 증거 수집 잘 준비했습니다. 지금 더 이상 쌓아야 될 거는 또 없어 보입니다. 그냥 자기소개서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수사 결과. 메모리든 파운드리든 사업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TO도 그때마다 매번 바뀌니까 소신 지원했으면 좋겠고 마음가는 사업부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설록의 스펙 수사 결과 들어보겠습니다. 건설록의 스펙 수사 결과 세 줄 정리. 빠밤. 빠밤. 첫 번째 사건 발생.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채용이 있을까? 아버지 겁이 나. 증거 수집. 교육으로 도배돼 있어.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사 결과. 지금 당장 지원해도 무방할 만한 스펙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인턴 지원도 함께 병행해 나가면서 본인의 스펙을 좀 더 디벨롭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땡용님이 내 친동생이다라고 생각하고 반말 조언 해주시죠. 네, 땡용아 오늘 땡용이를 위해서 나왔는데 아마도 건설로님이 많이 이렇게 잔소리를 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나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들고 아는 사람은 아니지 아는 분은 아니지만 좀 미안하다. 아시는 분 같은데요? 아 모릅니다. 네, 모르고 근데 뭔가 네.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이렇게 열심히 또 살아온 게 네. 또 있으니까 너무 이제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이 방송을 만약에 이땡용 너가 본다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개인적으로 자소서를 도와줄게. 네, 너무 친누나의 마음에서 네. 말씀 잘해주신 것 같아요. 자, 내 동생이다 생각하고 반말 조언 해주시죠. 땡용아, 너도 다 컸잖니.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얘기 하는 거 뭔지 다 알 거라 생각을 해. 어떻게 좋은 얘기만 하니? 그럴 거면 사연 왜 내? 그치? 발전을 해야 되니까 내가 좀 비판한 거니까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모든 게 완벽하다고 나도 생각해. 하지만 스펙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오늘 방송 다시 보게 하면서 조금만 더 디벨롭하자. 네, 알겠습니다. 자,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에 다시 만나요.